요즘 시대가 오늘 혼자 사는 가구의 비율이 30%를 넘어가고 또 혼자 즐기고 혼자 잘 사는 문화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대한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오히려 물리적인 독립이 아닌 정서적인 독립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가치에 대한 깊은 담론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은둔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독립해서 그런 나를 돌아보고 나를 위로해주는 나를 위한 삶이 오히려 나라는 테두리 안에 갇히지 않고 나를 위하는 삶이 타인을 위한 삶이 되고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은둔의 즐거움을 집필했습니다. 저에게는 글 쓰는 시간이 늘 은둔의 시간이에요.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와서 제가 아직 저의 그런 집필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아이들이 잠드는 시간, 대부분 새벽 1시 이후겠죠. 그 시간부터 또 그 다음날 제가 일어나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 새벽 3시까지. 그때가 제가 글 쓰는 시간이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고 제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제 마음이 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은 오직 저를 위해서만 쓰기로 제가 아주 작정을 하고 마음먹은 시간이죠. 그 시간이 저에게는 은둔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잠을 줄인 대가로 얻어낸 제 삶의 선물 같은 시간이죠. 그래서 그런 나를 위한 시간을 저는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갔지만 또 내가 체질상 나는 아침형 인간이 맞는 것 같다. 오히려 늦게 자고 그 다음날 좀 지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한두 시간의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 그리고 나와 내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바로 어, 은둔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둔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나는 그렇지 않아도 혼자 살고 있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그럼 더 뭐 어떻게 더 혼자 있으라는 얘기냐. 나는 이미 충분히 혼자 있다. 그런데 즐겁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은둔은 내가 혼자 살고 있고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물리적인 독립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든 없든 그런 물리적인 고립의 여부를 떠나서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 혼자 홀로 설 수 있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그런 불화를 피해서 부모님이나 내 가족과 거리를 두고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떨어져 살아서 내 마음까지도 함께 떨어지고 그 부모로부터 내가 완전히 스스로 홀로 선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몸만 떨어져 있지 마음은 늘 어떤 분노와 아쉬움과 그런 증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거는 계속 연결돼 있는 거지 내가 독립돼 있고 스스로 혼자 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내 마음이 내 정서가 어떻게 하면 혼자서 우뚝 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홀로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자유롭고 빛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 은둔이 그렇게 즐거운 거면 혹시 내 아이가 사춘기가 돼서 자기 방문 쾅 닫고 들어가서 저 은둔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좋은 건가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건 아니죠.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은둔을 다른 말로 장막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거든요. 이 장막이라는 건 우리가 야외에 나갔을 때 찬 바람, 비바람이나 떼약볕으로부터 잠시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치는 막을 말하잖아요. 이걸 우리 삶에 비유를 하면 우리 삶의 비바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안식처 같은 곳, 그런 곳이 장막의 의미가 되겠죠. 이 장막은 이 비바람이 거칠고 떼약볕이 강할수록 오히려 그 안에서는 더 편안하고 안온함을 느껴요. 그런 것처럼 내가
힘든 삶,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수록 내가 만든 은둔의 공간, 내가 찾아낸 그 은둔의 시간은 나에게 더 깊이 있는 그리고 더 즐거운 은둔의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가 혹시 그런 은둔의 즐거움을 발견했을 때 그 장막을 걷어버리지 말고 그곳을 잘 필요할 때 잘 펴고 필요 없을 때 잘 거둘 수 있게 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은둔이라는 게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되고 뭔가 너무 긍정적이고 올바른 일을 해야 된다라는 또 그런 중압감이 시달릴 필요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음, 그 유튜브나 이런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영상을 편집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하나 보면은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나가서 이제 옆에서 어른이 보기에는 정말 그냥 일상적인 것들, 평범한 것들, 뭐 꽃이 지고 달이 떠 있고 이런 영상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와서 그걸 막 편집을 해서 자기 계정에 올려요. 물론 그 계정은 제 계정이지만 그 계정에 올려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또 어떻게 해야 이걸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한두 시간씩 꼬박꼬박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은 옆에서 뭘 해도 잘 몰라요.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죠. 이거를 계속 하게 해야 되나? 하지 말게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올리는 영상의 편집도 저희 아이가 해준 거거든요. 그렇게 점점 실력이 늘어가고 이걸 통해서 자기가 미래에 뭘 할 수 있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를 스스로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런 편집이나 이런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또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고 또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걸 보고 아이에게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는 일이 아이에게는 지금 첫 번째 은둔의 시간, 은둔의 공간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장막을 너무 오래 치지 않게끔만 옆에서 가이드를 해주는 정도로 어, 지켜보고 있죠. 고립은 나에게 주도권이 없어요. 내가 혼자 있고 싶지 않을 때도 혼자 있어야 되고 같이 있고 싶을 때도 그럴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를 고립이라고 하고 반대로 은둔은 그 키가 나한테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자발적 고립이라고도 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죠. 내가 함께 있고 싶을 때는 함께 있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혼자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내가 휴식을 취하고 나서 내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면 내가 어제 취했던 휴식이 고립이었는지 은둔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책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은둔과 고립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은둔과 고립의 확실한 차이는 다음날 느끼는 불안함에 있다. 은둔을 하고 난 다음 회사에 출근할 때는 그래도 다시 해볼 만하다는 긍정적인 의욕이 생긴다. 머리는 명료해지고 마음은 따뜻해지며 몸은 가벼워진다. 충분한 충전을 통해 몸과 마음의 탄력성이 회복된 것이다. 하지만 어제의 휴식이 나를 고립시킨 것이었다면 회사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괴롭고 불안해진다. 머리는 무겁고 마음은 어두워지며 몸은 물에 젖은 듯 찌뿌둥하다. 고립이 마음의 면역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언제나 무기력한 고립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짧은 휴식에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될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명확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때 휴식은 나를 위한 은둔의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은둔, 좋은 고독을 통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더 큰 세상,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은둔이란 이야기를 하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그런 은둔이라는 건 너무 답답하고 감옥 같은 일 아니냐.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은둔은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꼭 잡고 있고 그리고 주위에 휘둘리지 않고 나 스스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그것도 내면에서의 은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외향적이고 뭐 활발하고 혹은
내향적이고 소심하고 뭐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외향적이고 활발한 사람일수록 늘 나의 시선이 밖으로 향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을 하다 보면 오히려 외향적이고 활발하신 분들 중에서 마음의 병이 많고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늘 밖을 향해 있기 때문에 정작 상처 입은 내 자신, 내 내면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혹은 돌봐야 되는지조차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외향적이고 활발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나를 되돌아보고 다치고 힘든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은둔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내향적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이 은둔을 통해서 어떻게 더 잘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시간 속에서 더 잘 쉬고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빛날 수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미 자신만의 은둔의 시간, 은둔의 공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였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그냥 남들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든지 되게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가치를 몰라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보내고 있던 시간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빛나게 하는 은둔의 시간이었구나. 내가 자주 찾았던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나를 충전시키고 원래 나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은둔의 공간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